자, 이 수업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entrepreneurship, 우리말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12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과 기업가 정신과 실제 창업, 또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왜 기업가 정신이냐 하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한 거 알죠? 네. 예, 대한민국이 1960년도에 1인당 GDP가 불과 60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50년도 안 되는 시기에 세계 인류국가 모임인 OECD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게 된 유일한 국가가 현재까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건데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전 세계 59개국 비교 연구의 결과입니다. 뭐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성장 동력은 대기업 중심, 그리고 원가를 낮추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친구들은 성실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주 머리가 나쁘거나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실패는 나쁜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남들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추격 전략의 한계가 2만 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해야 됩니다. 뭔가 창조해야죠. 네. 이래서 우리 창조경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창조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창조성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인 거죠. 여기 이제 OECD 가입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을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선도 그룹과 후발 그룹. 요 두 그룹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소극적 회피 경쟁을 하는 그룹이 있고 과감한 창의성 경쟁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과감한 창의성 경쟁하는 그룹만이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돼요. 그럼 남들이 안 한 거 하려면은 할 때마다 성공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이래서 이제 문제가 과감한 창의성 경쟁에 필요한 것이 실패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젠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에 대한 가치도 달라져야 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을 많이 못 번 사람하고 그냥 운 좋게 로또 복권을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같은 누가 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좀 헷갈려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외부 환경 요소로서 우리가 필요한 게 혁신의 안전망이라고 얘기하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창업한다 그러면 반대할까요? 여러분들 지지해 줄까요? 네. 아마 반대하겠죠. 왜? 실패했을 때 타격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타격이 없게끔 만드는 게 혁신의 안전망입니다. 이 혁신의 안전망을 갖춘 나라가 인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혁신의 안전망은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이 사회가 갖출 겁니다. 이것이 외부 요소예요. 미국 창업 활성화의 제일 핵심은 뭐냐?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평균 창업 횟수가 2.8회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1.8회는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개인은 뭘 해야 되느냐? 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삶에 대한 철학과 가치예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가?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하지 않은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불행은 외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춥고 배고프면 불행해요. 그렇지만 배부르고 따뜻하다고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죠. 행복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내가 도전을 할 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도전을 하면 그 과정이 편해요? 아니죠. 행복은 늘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는 뭐냐?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편하게 사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전이 없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재벌집에서 2세가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아. 자, 그 사람 여러분들 부러워해야 될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로 부러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도전할 수 없는 삶은 부러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펙의 삶이 아니고 도전의 삶인 거죠.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이제 성공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격 경제 시대에는 무슨 삶이냐? 스펙의 삶을 살아왔어요. 온갖 자격증, 그 다음에 대학 졸업증,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국에 오신 분이 피터 티엘이란 분이 있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예. 그 양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학교 중퇴하면 돈 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대학교 중퇴하고 창업을 하면 자기가 돈을 대주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남의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라는 거죠. 바로 이 아저씨 같이 남들과 다르게 stay hungry, be foolish.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시대의 도전의 삶입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중산층의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을 봤더니 이거예요. 30평 아파트에 500만 원 월급. 괜찮을 것 같죠? 예.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프랑스. 공분에 의견이 참여하고 약자를 돕고, 영국.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에 대처하고, 미국. 자기의 주장에 떳떳하게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라.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뭐예요?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류 국가들은 뭐냐면은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잘 사는 건 뭐냐? 그냥 예금 잔고 1억 두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받아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너희 아버지 뭐하노? 이렇게 묻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세계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기업가 정신으로. 이거는 유명한 연구예요. 13년간에 걸쳐가지고 아리조나 대학에서 카우프만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13년을 연구했어요. 뭘 연구했느냐? 기업가 정신을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13년 연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창업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쪽이 3배가 많더라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 교육 받을 만하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두 창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창업 안 한 사람들은 어떠냐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창업을 안 한 사람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쪽이 연수입이 27%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업가 정신 교육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요.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창업을 하든 안 하든, 그죠? 예. 자기도 좋고 주변도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주요 대학은
1945년도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출발해서 66년에 카우프만 재단이 뒷받침하고 이미 2000년대에는 16,000개 대학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100개 대학에 기업가 정신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럼 그래도 뭐가 좋아졌느냐? 예? 쌀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MIT 공대가 자기네 졸업생 기업들이 만든 창업 기업들의 총 매출액을 봤더니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이태리 규모예요. 세계 9위의 국가 이태리의 국가 GDP가 1조 9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이 지금 1조 3천억 달러쯤 됩니다. 우리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잘 사는 방법 간단하지요. MIT 한국에 하나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예, 쉽죠? 예. 그랬더니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랬습니다. 아 이거 웃기지 마. 우리는 말이야. 졸업 기업 수의 매출액을 다 합쳤더니 2조 7천억 달러예요. 이게 프랑스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잘 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내는 학교들이 왕창 있으면 되는 거죠. 유럽이 참을 수 없죠. 유럽이 그래서 2000년도에 리스본 선언에 이어서 2006년도에 오슬로의 EU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오슬로 선언이에요. 그게 내용이 이겁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하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예 만화로라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랬더니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2009년도에 그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이걸 의무화시켜라. 그래서 주요 유럽에 잘 나가는 국가들, 빨간색 국가들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부터 지금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자, 기업가 정신 교육과 국가의 발전은 어떤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이제는 뭐냐? 혁신에 의해서 성장해야 돼요. 혁신을 이끄는 건 누구냐? 기업가가 이끄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NFT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전 주기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졸업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국가 발전에 이제 연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원이 미치는 역할이 얼마나 될까요? 석유가 나온다든지 지하 자원이 있다든지 그 평균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0%가 안 됩니다. 5% 수준. 자원 중요하지 않아요. 자금은 넘칩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술. 기술도 결국은 그거를 이끌어내는 건 기업가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래서 기업가 정신의 시대에 들어섰어요.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들 부모는 왜 기업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걸 반대할까요? 위험수단이 크고 또 국가를 위해서 그게 좋은 일일까요? 정말로? 기업가가 돈 버는 것이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지 길드 얘기는 굉장히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합리적인 과정이지만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인류의 기적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이 세상을 이끌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가 정신은 크게 이노베이터, 혁신가에 대해서는 창조성과 도전 두 개의 결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창조성이 있는 사람과 도전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다 못하는 사람도 있죠. 창조 도전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업가입니다. 이러한 기업가는 뭐를 하느냐?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요. 그런데 혁신을 기업가가 주도하는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업가는 실패 극복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기업가 정신은 뭐 스티븐슨이라는 학자, 티몬스라는 학자, 존 베이츠라는 학자 이런 분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기회가 있으면 불확실을 하더라도 도전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기회가 opportunity, 기회가 있으면 자원, 리소스가 모자라더라도 앙트러프러너십,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 도전을 하라.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럼 성공하거나 실패하겠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학습을 하고 재도전하고 이와 같이 소위 생산적 실패는 국가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알리 모델이라는 기업가 정신의 가장 유명한 모델이죠. 기업가 정신은 지금까지 100명의 학자가 얘기하면 한 200개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기업가 정신을 정의해보면 어떤 사람은 가치 창출, 어떤 사람은 기회 추구, 어떤 사람은 이윤을 추구, 어떤 사람은 위험 감소, 어떤 사람은 조직을 재구축, 어떤 사람은 자원을 재조합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게 진짜 기업가 정신일까요? 100명의 학자가 200개의 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바람과 같은 겁니다. 혁신은 바람과 같아요. 변하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본 사람 있나요? 없죠. 어떤 사람은 깃발이 불리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낙엽이 날아가는 거 보고 바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가 정신은 그런 겁니다. 전부 다가 뭐냐면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문제가 가치 창출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다. 근데 주변하고 어떻게 나누느냐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기업가 정신이 좋긴 좋은데 내가 안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치 분배하고 어떻게 연결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새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기업가가 뭐냐 그랬더니 아, 이윤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불량식품 만들어서 이윤 추구하면 돼요?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사회기여를 해야 되겠죠. 제일 큰 사회기여는 뭐예요? 예, 이게 기부가 아닙니다. 고용 창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이 기업가의 가장 큰 목적일까요? 아니죠. 사회기여, 고용창출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윤, 고용창출, 사회기여 어느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성공하는 기업가는 곤모술수에 강하다. 이거는 주로 이제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기업가들이 이랬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이 기업가로 부적절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지 되겠죠? 그죠? 예. 자, 바로 그 문제가 뭐냐면은 게임의 문제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게임의 결론은 이래요. 한 판으로 끝나는 게임에서 누가 이겨? 남을 속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을 호갱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버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누가 이겨요? 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반복되는 게임의 전략은 협력하고 그 다음에 배반자는 응징하고 이러면 세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복되는 게임에 만들어진 이기심의 승화. 즉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인식합시다.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은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가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가치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서 주변과 잘 나누는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게 기회 발굴과 나의 역량을 구축하는 거고 가치 분배를 위해서 동기부여와 기업 문화가 있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은 가치 창출과 분배 활동. 명확하죠? 가치를 만들어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은 그거의 리더십. 비즈니스 모델은 창출과 분배 모델. 사내 기업가는 사내 가치.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가치 창출과 분배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가 만든 가장 큰 문제, 양극화.
또 사회주의가 만든 가장 큰 문제, 황폐화. 이것이 바로 기업가주의를 통해서 갈등이 극복되어 나갑니다.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일부를 소비자한테 주고 일부를 기업이 갖는 거예요. 이 갖는 구조가 서로가 갈등 구조가 아니고 서로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이것이 순환되게 됩니다. 가치 창출과 분배가 순환되는 이것을 제가 선순환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반복되는 게임에 이기심이 승화하는 상생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쌍기업. 첫 번째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가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룩하기 위한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깡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지속하는 게 패션입니다. 이것을 주변에 확대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끈이 필요해요. 남들과 네트워크 하려면 내가 꼴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딱딱하다 그러니까 꺾기에도 해 꺾.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문화가 꼽히고 이러한 우리의 기업가를 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는 한국의 쌍기역이 되겠습니다.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